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정말 견딜만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그렇게나 좋지 않았고 또 공포감마저 들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계속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의 저력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유가 증권 시장을 향했고요. 오늘도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걱정됐는데 그래도 2조 원대라는 강력한 순매수세가 보였고 이제 이것이 내일도 또 이어질까가 고민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상승률 상위를 통해서 애프터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오늘은 압도적으로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15%까지 급등하면서 삼성전기 150만 원 선도 훌쩍 뛰어넘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일단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이 레오폴드 아셈브레너라는 최근 그 헤지펀드의 그 대량 숏 매도를 불렀던 그 엄청난 그 트레이더가 삼성전기 쪽에 강한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또 MLCC 기업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MLCC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삼성전기 11%로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에서도 MLCC 관련주인 이노테크 14.8%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신재생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OCI 홀딩스가 10%대 급등, GNC 에너지가 23%대 급등, 또 SMR 관련주인 태웅도 1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전기선 회장과 빌 게이츠의 그 이사단이 내일 또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론으로 거론되는 게 SMR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또 에너지단에 대한 시세가 강했고 미국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어요.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오늘 일단 총수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3%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포트를 6개월 동안 운용하는 법칙이 있어서 이제 8월 말이 되면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을 하나씩 지워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애프터에서 오늘 사실 반도체 투톱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가정하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요. 오늘 삼성전자 홀딩 해냈습니다. 대응은 다음 주 내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오늘 26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LS 일렉트릭도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한화 엔진도 오늘 장중 6%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 전환에 성공했고 리가켄 바이오도 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두산테스나 오늘 제가 신규 매수했습니다. 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관심주로 많이 나와서 오늘 흐름 보고 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 이제 임광빈 위원님의 두산 테스나였고요. 두산 테스나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장 갈수록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좋은 이슈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한광통신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포트에서 사라졌잖아요. 제가 오늘 대한광통신 전량 매도하면서 익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12.5% 챙겨냈고요. 오늘 마이너스 2%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5일선 구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익이 나면 하나씩 좀 매도를 할 생각이어서 오늘 전량 매도했고 그 외에도 달바글로벌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못 나왔어요. 제가 실적 플레이를 보고 들어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했고 다음에 GS P&L도 호실적 모멘텀 속에서 플러스를 계속 그려가고 있었는데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고 플러스 1대 매도하자 해서 이 종목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운영 알려드렸고요. 오늘장 저의 시선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 코스피를 선택하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승기는 누가 잡게 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상승 씨름 속에서 또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시선강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송필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분위기가 장 초반에 정말 강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었고 어제 CPI 결과가 시장이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강했거든요.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오늘의 장이었고 다만 탄력도는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 코스피, 코스닥 퐁당퐁당하면서 지금 양시장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내일장은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의원님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네네. 제 포트에 삼성전자가 이제 18.5%까지 상승률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불과 한 이틀 만에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 축소를 했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늘 또 홀딩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늘려야 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가 굉장히 좋죠. 6월 19일을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지수가 연일 하락이 나오다가 8월에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청자분들과 제 공부방에 계신 분들께 8월은 정말 좋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한 방에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 생각되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요. 둘 다 저는 공략하거나 홀딩하거나 매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지수가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먼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동안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개인들의 신용 미수 물량도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2028년까지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028년까지 홀딩하느냐 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S&P에서 말하기를 메모리 업황은 최소 2028년까지 좋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26년, 내년 27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간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고용량 D램 중심의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은데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반등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 탄력도는 낮을 수 있지만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또 실적에 대한 이슈 또 HBM의 1위 탈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하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좋게 본다라고 하셨고 제 포트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더 들고 가면 좋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는 바이오를 여쭤볼 텐데요. 바이오가 이제 연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강한 종목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가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할 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기대하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딜에 대한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거든요. 오늘은 뭐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뭐 프로티나 그 종목 정말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제 포트에는 앱클론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믿고 이제 바이오를 두 종목이나 좀 편입을 했거든요. 두 종목은 계속 가져갈까요? 저 이제 미국에서 최근 바이오 흐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으로 세 개 바이오테크 ETF가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생명과학 ETF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 중심의 ETF, IBB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은 미국의 바이오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 바이오가 좀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은 코스닥이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가 그러면 왜 지금 이틀간 조정을 받았냐? 그러면 바이오가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엘클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바닥권에서 더블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틀 정도 조정받고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엘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카티세프 쪽의 그 선두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헬리우스하고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엘클론 내일 사기 좋은 타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니가캠도 보면은 이제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 3일 정도 조정받는데요. 내일은 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눌림목 조정이 났기 때문에 바이오는 매수 관점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종목 그럼 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신 거네요. 바이오가 최근 조정받은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을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이야기 넘어가자면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MLCC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제 항상 이 단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항상 가장 센 테마를 가져와 주시는데 오늘은 또 심지어 삼성전기 이런 대형주가 또 15%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선호주를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MLCC 쪽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일본 MLCC 기업도 그렇다도. 계속 지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전기의 그 붐을 맞아요. 다시 좀 느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기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공부방에서도 사막 콘덴서를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뭐 사막 콘덴서, MLCC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8월의 시장은 너무 좋다는 거는 예전에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종목만 갔었는데 지금은 선순환매가 굉장히 아름답게 훈풍이 들어가면서 어제는 화장품, 오늘은 MLCC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MLCC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원래 있었던 이슈죠.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데 지금 지수나 외국인 수급 또 개인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즉 꼭 필요한 곳이 그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진입된 지는 오래됐고 일본 기업, 우리나라 기업, 미국까지 다 필요로 하는 게 MLCC인데요. 서버향 고부가 같이 MLCC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달도 그랬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반영은 다시 한번 시작된 게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공급 핵심 부품의 MLCC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대형주 중에는 삼성전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의 지금 목표가가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13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이죠. 2배 이상의 높게 치는데 오늘 또 모건 스탠리에서 자기는 최선호주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보면 삼성전자는 끝난 게 아니냐도 생각하겠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슈이고 한 군데의 창구에서 삼성전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좋은 이슈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262만 원까지 상향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전체 매출에 AI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에서 올해는 20%인데 내년은 31%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기 좋아 보입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공부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별, 역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락장에서 정별이라 하면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이 21선을 뚫어주는 바로 지금이 단기적인 정별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인데요. 사막 콘덴서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해서 어떤 구간에 매수하셨더라도 오늘 다 수익 구간이었을 거예요. 하락할 때 어떤 구간에 하셨더라도 오늘 올라간 게 2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사막 콘덴서에서 내일 보시면 좋은데 재료는 똑같아요. 선진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랑 MLCC 급증, 그리고 고품질 전력 공급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섹터 중에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다 내일 한번 시초가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 전부 다 시초가에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장 열리자마자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 기판 골라주셨어요. 이제 같은 결이네요. 어쨌든 이게 반도체에 필요한 이 소재 부품들을 오늘 두 분 다 들고 오셨는데 기판 쪽은 오늘 또 삼성전기도 포함이 되지만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기판은 제가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기판이 강한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에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강했습니다. 가장 네오클라우드 업체 중에 네비우스가 오늘 35% 급등을 했죠. 코이브가 한 20% 급등을 했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판은 우리가 예봐야 되는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기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최근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U나 GPU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U하고 GPU를 이제 메인보드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기판이죠. 이 기판에 이제 고급화 패키징 기판인 FPGA하고 고다층 기판, MLB 기판 같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판 쪽도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성능화 되고 그다음에 준문형 반도체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칩에 맞는 기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판의 생산 능력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기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세계에서 기판 기업 1등 기업이 일본에 있죠. 일본의 이비덴이 최근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판 업체인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기판들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판 산업은 내가 보면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면 기판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도 기판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기판 업체들의 성장성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판 업체 중에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냐? 대덕전자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 대덕전자가 이 꼬리가 좀 달렸지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BGA 기판하고 고다층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기판 중에 다양한 기판들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판을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TLB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보면은
지금 베라누빈을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 베라누빈에 보면은 이제 GPU하고 CPU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CPU 쪽에 이제 부착되는 것이 이제 속캠입니다. 이제 속캠 쪽에 가장 특화가 된 기업이 제가 보면은 TLB입니다. 그러니까 TLB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그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기판 기업이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판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잘 반영이 되고 이제 수급이 잘 받쳐준다면 기판도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이용준 위원님의 상승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이 1등이네요. 네, 네네. 대원전선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네네.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고점 갈 수 있을까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GS건설도 네. 건설에서 또 대장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벌써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네네. 이 종목 한번 AS 받아볼게요. 일단 그 오늘 신재생 종목들이 너무 강했고 네. 이 종목도 이제 원전 건설에 원전. 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기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과 이제 빌 게이츠 네. 이사단이 내일 만나는데 SMR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원전 관련해서 다시 한번 GS건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이제 건설주도 많고 전선주 많은데 저는 딱 한 종목씩만 픽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뿌리고 가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선은 대원전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건설은 GS건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 다 목표가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GS건설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8월 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기 때문에 벌써 22%, 29% 이상 나오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원전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저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 또는 증설 또는 건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봤더니 주택을 지었던 건설사 시공사에서 AI 쪽으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1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집중하는데 기술력이나 그런 시공 능력으로 봤을 때는 GS건설을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증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신조어죠. 저는 종가 베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사면 내일 아침에 올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못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수 때문이라면 3일 이내는 결판이 나야 되는데 GS건설은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좋은 거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SMR에 대한 이슈 하나 더 하면 지금 또 전쟁 종전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재건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고 익절하신 분도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저희가 7월 22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네. 언제 사셨어도 수익이 났을 거다라고 말씀 주신 네. 건데요. 삼성전기의 이 상승이 이제 좀 시작이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다시 200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부분은 네. 지수에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밸류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삼성전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 목표가를 달성해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나 이미 목표가 큰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이슈는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 최선호주라 이런 이슈는 한번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공략하고 오늘 보시면 단기적으로 5일선과 21선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을 동반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야기하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주식은 심플하게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는지 수급이 들어왔는지 보시면 좋은데 아마 내일 60일선을 돌파하는 또 봉이 나온다면 바로 상방으로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도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AS 받아봤고요. 이제 송필호 위원님의 탑5 갑니다. GS에너지. 이거 진짜 오늘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올랐어요? 그랬는데 와, 오늘 GS에너지가 23% 급등하면서 최고가 기준 88%고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7월 30일 날 위원님께서 이거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또 최근에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준 종목이고, 다음은 셀트리온도 최근에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바이오가 조금 꺾이는 모습 보였지만 위원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 탑5에는 없는 한국콜마 한번 볼 거예요. 한국콜마 오늘 실적 나왔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4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조금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오늘 13만 5,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모멘텀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 모멘텀이 혹시 강력하다면 홀딩을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지금은 수익 챙겨야 될 때일까요? 오늘 증권사에서 한콜마 다 긍정적 모습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0억대가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콜마가 지금 선크림 분야에서 세계 3위인데 지금 올해 2위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위로 올라설 것이란 그런 긍정적인 모습밖에 오늘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콜마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제가 단기 가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장품도 최근에 이제 수출 상당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화장품이 요즘에 시장을 좀 주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화장품 쪽에 약간 이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콜마나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한국콜바는 이제 비중 조절하자라고 언급 주셨고, 다음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일단 오늘 23%나 급등했는데요, 위원님.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7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오늘로 내가 적극적으로 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급등할 거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사상 최고치죠. 제가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금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GNC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데이터 센터가 비상발전기 GNC 에너지를 갖다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종목은 꾸준하게 가져가시면서 보유하시면서 승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최고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고치 종목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 거네요. 갖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관심주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용준 의원님부터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LCC 관련주 중에 이노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포함해서 이노테크까지 보시면 좋은데, 만약 내일 오늘 미국 증시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내일 아침에 MLCC 관련주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노테크도 내용은 똑같아요. MLCC 테스트 장비 비중 확대한다는 증권사 레포트가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품질 검증 테스트 공정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노테크 한번 내일 보십시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데 핵심은 어제의 거래대금보다 오늘의 거래대금이 더 나왔다. 그리고 오늘 더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시초가에 상방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 이게 시초가 보시고요. 보실 때 이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상방에 2만 원 정도까지 보는 거고요. 하락하게 되면 손절가는 16,000원. 짧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노테크 아까 제가 또 상승률 상위에서 봤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말씀 주셨고요. 다음 송필호 의원님은 로봇주 가져오셨네요. 제가 종목을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제가 공짜로 단타를 해줍니다. 요즘에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7시 50분에 저 무료 방송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노보티즈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액츄레이터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노보 손가락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구광우 회장하고 젠스랑하고 지금 만나죠. 그러면 다시 LG그룹 노봇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보티즈 다음 주를 위해서 내일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보티즈를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이야기 좀 하면 손절가는 25만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3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로보티즈 말씀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로봇주입니다. TXR 로보틱스 다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제가 말했던 당시에 샀으면 좀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때 안 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가져와봤고 이제 내일 이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과 CEO와의 미팅이 있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도 차 부품 대신 로봇을 만들어라라고 사업팀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한번 보면 어떨까 싶고 네,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이용준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요새 장이 너무 좋고 제가 네. 매일 공개 방송 하거든요. 어제도 6종목 말씀드려서 6종목이 다 올랐어요. 오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MLCC 관련주 중에 삼성전기하고요. 사마콘덴서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종목 3종목 정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마스터클래스 시간 최태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클래스 시간 최태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는 또 코스피가 질세라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3.5% 급등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0거래일 만에 2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코스닥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5일선 지켜주면서 계속 좀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실적주들 좀 모아가자라고 하셨는데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더 강한 상승 기대하면서 계속 실적주 모아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8월이 되면 마법처럼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 달에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말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시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 여의도에 와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적은 처음 봤거든요. 역사 속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56만 개의 계좌에서 마진콜이 나왔다라고 해요.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었는데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씨앗과도 같은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8월은 이렇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3가지 요인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을 이제 더 이상 방해하는 브레이커가 없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 원래대로라면 삼전 닉스의 상승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수조 원대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폭삭 주저앉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텐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800억 정도의 거래량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7월 달에 비하면 2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완벽하게 쪼그라든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상 퇴출 수준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장의 견해가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장애물이 이렇게 없으니까 시장은 다양한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면서 코스닥도 8월 들어서요. 단 하루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 14일로 가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브레이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급의 유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거의 다 내다 던졌습니다. 올해 리밸런싱 하기로 한 목표 수량의 90%를 이미 매도했다. 7개월 만에 다 매도했으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매수밖에 없다. 수급은 유턴될 것이다. 라고 이미 7월 달에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은 7월 달에 17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계를 내보면 17조를 매도했는데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3거래일 연속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벌써 5거래일 연속 매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6월, 7월 달에는 보기 힘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수급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언더슈팅이라는 시장의 용어가 있어요. 강력한 하방의 충격, 그 충격 다음에 나타난 시장의 반전. 우리는 그 지점을 언더슈팅 이후의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제가 두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에 정말 아찔한 급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단 부분에 강력한 박스권 하단 부분에 강력한 지지를 거의 2주일 가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으로 가면서 박스권 하단 부분의 지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다시 상단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부분 25만 원 언더에서 지지를 한번 확인해 준다면 더 그 하단의 강력한 지지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멈췄어요. 이렇게 저점에서의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단한 바닥을 다지면서 충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랠리로 가는 겁니다. 원래 급락 이후에는 이렇게 박스권의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급등으로 다시 간다. 낙폭이 7월 달에 굉장히 컸잖아요. 되돌림 반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낙폭 과대 종목들. 오늘도 좀 그런 개별성의 종목 시장들이 나타났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강력한 실적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 안에서 개별성의 종목들이 폭등하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9월에서 10월 구간은 더 강력한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씨앗을 좀 뿌려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강력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지금도 계속 줍줍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적주 줍줍하자라고 하셨고 언제쯤 시황이 달라질까요? 계속 한 2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실적주 줍줍. 그거 네. 말고는 또 좋은 소식 없어요. 근데 실적주들이 네. 7월 달에 진짜 너무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대비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눈으로 시장을 보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강력한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시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0월까지 그대로 계속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그럼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보면 돼요? 실적주 줍줍.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브레이커는 사라졌고 자금을 그동안 계속 집중해서 가져가던 블랙홀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섹터 안에서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분산 매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별 종목들을 하나 둘씩 넣어가면서 완벽한 포트폴리오 구축하면 10월달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실적 나오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오늘도 달바 글로벌이 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세론이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좀 위험하지만 반대로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급등이 나오는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태영 같은 종목도 그랬는데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것은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 안에서 좋은 옥석을 가리실 필요가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공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도 줍줍은 하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세론 조심하자라고 하셨고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짓궂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도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집요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섹터는 원전을 골라주셨고 이제 앞서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정기선 회장과 빌 게이츠 사단의 만남, 근데 SMR 이야기 이거를 계속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은 또 워낙 위원님께서도 좀 좋게 보시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사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밸류는 높은데 주가가 맞춰지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할지요? 원전에 대한 성장성은 1, 2년짜리 성장성이 아니잖아요. 장기로 보죠,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건설이 들어가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완벽한 탄소 제로, 2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원전이다. 이것에 대해 부정하는 전문가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유형이, 원전의 유형이 이제는 공기가 단축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권이 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사죠.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한 것이 바로 SK와 HD 현대입니다. 내일 빌 게이츠 회장이 국내를 방한을 해서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HD 현대의 정기선 회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것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 대비 투자 매력이 좀 큰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개별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좋았거든요. 종목의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보성 파워텍과 또 우리기술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보성 파워텍은 송전 철탑부터 원전의 철골 구조물을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장 막판 들어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이 보성 파워텍에 좀 투여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바닥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 상승세의 연속성이 며칠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 빌 게이츠 회장이 방한을 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기술,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SMR 관련 종목들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 바로 우리기술이거든요. 우리기술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7월 달에 급락 이후로 옆으로 한 2, 3주 정도 조정을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보성 파워텍이 출발했고 그럼 뒤를 따라서 우리기술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잠잠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원전 가동 후에 방사선이나 안전관리 분야에서 국내 탑티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역시도 7월 달 급락 이후에 시세를 거의 못 내고 옆으로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횡보하면서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완벽한 골든크로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내일 시장에서 단기적인 그런 시세를 노리는 매수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원전 관련 기업 안에서 SMR 그 안에서 소형 개별단, 스몰캡 개별단의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서 원전 섹터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관심주까지 원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네. BHI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7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왜곡이 심했고 지금 이 시점쯤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와 제철소의 심장, 혈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이 기업은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이 열 교환기와 보조기기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HRSG, 이 배열회수 보일러 분야인데요.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바로 BHI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현재 수주잔고가 2조 4천억 정도의 일감이 탄탄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넘치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은 빅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107%의 성장성이 나왔었는데 2분기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굉장히 좀 잔혹한 하락 구간이 있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빅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하락을 견뎌냈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투자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종목, 아직 오른 게 없는 종목, 바로 이런 종목들을 노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만든 다음에 중기적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차 전고점이 위치한 8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5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표가 높네요. BHI 말씀 주셨고요. 저희 상승률 탑5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전선이 최근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고 저희는 완전 최저점에서 좀 공략을 했기 때문에 39%까지 상승률 기록했었습니다. 최근에 강합니다. LS 일렉트릭도 24% 상승 중이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7% 급등 성공하면서 18%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등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는 파인 엠텍 볼 거예요. 최근에 진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다 생각 들 정도였는데 제 기억에 위원님도 이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폴드 이쁘다고. 너무 바꾸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 관심이 매출로 직결이 되고 또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바꾸게 된다면 네. 주가는 정말 폭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네. 이런 전자기기를 잘 바꾸지 못하거든요. 아. 특히나 애플 유저가 네. 갤럭시로 갈아탄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애플 유저인데 갤럭시를 네. 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매력을 준 첫 번째 아이템이 갤럭시 폴드 8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성장성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애플에 폴더블 폰이 곧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을에 나오게 될 텐데 애플의 폴더블 폰에 나오게 되면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어떤 게 좋을까? 갤럭시 폴드로 갈아탈까? 애플의 폴더블을 살까? 그걸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때 이 두 가지 기업에 모두 내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업이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현재 파인엠텍이 추천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11% 정도의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목표 가격을 제시했었어요. 12,00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는 판단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힌지의 독점적인 기술력적 해자를 가진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갤럭시와 애플을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 잘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볼게요. 태웅입니다. 태웅, 와 시세 너무 좋은데요. 8월 6일 공략주고요. 오늘 장중에 13%까지 슈팅이 나왔고, 애프터에서 추가로 오르면서 15%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주가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저희가 아마 수익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SMR이잖아요. 이것도 내일 네. 한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SMR 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압력 용기랑 터빈 샤프트 그리고 플랜지 같은 것들인데 태용이 바로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부산에 13,000톤짜리 플래스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서 한 번에 SMR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자, 이 기업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소개해 주세요, 위원님. 네, 이제는 완벽한 스몰캡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하방 경직을 이어갈 동안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오면서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종목 공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시선 강탈에서 선택할 종목은 송필호 위원님의 로보티즈, 최태원 위원님의 BHI 단기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주식 민원 처리반으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